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보면 책상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돈과 노력을 들여 마련한 제 집에서 그 짓을 다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가 문제냐, 같이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제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 더구나 우리 아이들까지 밀려난다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온 저 자신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으로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릴 적 꿈이었던 일을 하고 있고 나름 자부심도 느끼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야간 교대 때는 남편과 교대로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중간 근무일 때는 항상 사촌 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는 사촌 언니가 틈틈이 제 근무 시간에 맞춰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언니는 이모의 딸로 저와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바쁜 이모를 대신해 우리 엄마가 언니를 돌봐주셔서 우리는 친자매처럼 자랐습니다. 언니는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들들과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형이 1살 더 많지만 아이가 순하고 동생인 우리 아들들이 싸울 때도 말리면서 큰형 역할을 잘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언니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보너스가 나올 때마다 언니에게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언니 결혼 기념일에는 호캉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미안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워킹맘들이 제일 걱정하는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잘 봐주던 언니가 교통사고로 목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 아들을 맡길 수 없었어요. 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평소에도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맡길 수 없어서 친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이번 방학이 긴데 아이들은 누구한테 부탁하지? 남편도 걱정하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안 된다고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장인 장모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 아들들은 좋아할 거야. 제주도 집 가는 거. 특히 이번 방학은 학교 화장실 공사로 인해 2달 동안 지속되었고 아이들이 점심을 차려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2달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둘 수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친정에 아이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들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결코 원해서 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서울에 사는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방학만 우리 아들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와서 밥만 챙겨주시면 돼요. 애들이 학원도 알아서 잘 가니 걱정 없어요. 나는 못한다. 너희 집 부엌도 내 살림이 아니고 이제 내 삶을 좀 살고 싶다. 도우미를 부르는 건 어떻겠니? 시어머니는 60세까지 정년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친손주인데 왜 한 번도 안 봐주시는 거냐고 물으니 아들 2을 보는 건 힘들다고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시고 우리 집과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차를 몰고 오시면 막히지 않으면 40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아이들을 보는 건 힘들다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는데 외갓집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맞벌이를 계속해야 하고 아이를 2이나 키울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식은 2이 있으면 알아서 잘 큰다. 살아가면서 가장 도움을 줄 사람은 형제다 하시며 둘째를 낳으라고 강요하셨어요. 저 또한 사촌 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니 좋다고 생각해 둘째도 낳았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늘 아이는 2 이상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쯤은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다른 시댁에서는 일도 관두시고 친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공짜로 아이를 맡길 생각도 없었어요. 보호미부를 부르는 만큼 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도 싫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편히 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몸이 힘들었기에 아이들까지 봐줄 여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플 때도 힘들겠네, 엄마가 간호사니 잘 보살펴주면 되겠네 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보통 며느리가 일을 하면 내가 병실에서 아이를 봐줄게 한 번쯤은 말할 법도 한데 빈말이라도 병실에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입원하거나 퇴원할 때마다 제주도에서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그 먼 길을 와서 아이 입원하는 동안 돌봐주시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잘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아이들이 외할머니만 좋아한다고 질투 아닌 질투를 하셨어요. 제가 제주도로 아이들을 보낸다고 했을 때 남편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 혼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오랜 시간 집에 두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아이들에게 제주에 계신 할머니 집에 한 달 동안 가 있는 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방학 동안 많이 못 챙겨줄 것 같아. 아침부터 학원 특강 듣고 서울에 같이 있을래? 아니면 제주도 할머니 집 가서 2달간 있을래? 엄마는 2주에 한 번씩 내려갈게. 아이들은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는 주택인 저희 친정집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플 때마다 자신을 돌봐준 외할머니가 좋기도 했고 답답한 아파트보다 바닷가 앞인 제주집이 아이들에겐 더 좋았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주도 고향이세요.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귀농하셔서 민박집과 작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카페는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라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고 하셔서 아이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달간 친정에 맡기고 2주에 한 번씩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가 바로 전화해 왔어요. 어머, 너무 좋겠다. 우리 딸들도 바다 정말 좋아하는데 올케 친정집에 방도 많던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내면 안 돼? 한번 밥 차릴 때 2그릇이나 5그릇이나 비슷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저희 아들들도 제가 사정사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못 봐준다 하시고 사촌 언니도 교통사고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신우는 계속 부러워하며 자기 애들도 같이 보내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지만 남편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잘라 말했어요. 아들 둘은 솔직히 하루에 12번도 더 싸우고 아직 1학년 3학년이라 사고도 많이 치는데 거기에 여자아이들 3까지 더 온다면 정말 힘들 게 뻔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아이들을 맡겨서 친정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들 방학 때만큼은 학원을 전전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벌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원 특강을 매일 잡아서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는 게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아프거든요. 방학 때만큼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신우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저희 애들이 학원 돌리는 건 아이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돈만 내주는 거라며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본인이 키우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신우는 학교 선생님이면서 부모가 바쁜 아이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저희 아들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저보고 일을 휴직하라고 계속 강요하더라고요. 제가 휴직을 하면 분명 저에게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맡기려는 신부가 보였습니다. 신우는 늘 만날 때마다 사촌 언니가 있어서 좋겠다. 올케가 전업주부면 우리 아이들 맡겼을 텐데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문제로 남편과도 많이 다퉜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 그녀의 아이들을 봐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하니 제 직업을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 보니 신랑과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내 직업을 뭐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4년째 힘들게 들어가서 공부하고 승진하려고 육아휴직 한 번 안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휴직하고 아이나 키우라고 하는 건데? 당신은 휴직해보라고. 누나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둘 다 바쁘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 이러다 보니 솔직히 신우와 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신우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딸 셋이라서 우리 아이들과 잘 놀지 않았고 남자 아이들 놀이가 거칠다 보니 신우 아이들이 사소한 것에 울고 난리를 쳐서 가능하면 아이들끼리 붙여놓지 않으려 했어요. 한 번은 명절에 아이들끼리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다 보니 싸울 수 있는데 신우는 엄청 화를 내며 아들이니까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덩치만 보면 우리 애들이 더 작아요. 저는 그 소리가 애들 귀에 들어갈까 봐 꾹 참았어요. 그때도 상처난 건 우리 아들들이었거든요. 여자아이가 꼬집어서 팔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금쪽 같은 우리 아들 팔뚝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여자아이니까 조심하자며 아들을 혼냈어요. 솔직히 그 모습 보고 어이가 없었죠. 우리 아이가 놀다가 살짝 민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다친 건 우리 아들이었어요. 신우 아이들은 여자아이 특유의 자신이 곤란해지면 우는 모습을 보였고 여자아이가 성장이 빠르다 보니 우리 아들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여자아이라며 사과하라고 하는 신랑에게 엄청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신랑과 또 싸울 것 같아 참았습니다. 대신 그 이후로 신우 아이들과 가능하면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도 신우가 성격이 세니까 착한 내가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죠. 저희 신랑과 신우는 사이가 좋았어요. 처음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외동딸인 저보다는 의지할 수 있는 친남매가 있다는 게 더 나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우 편만 드는 신랑, 그리고 신우에게 빚진 사람처럼 지고 들어가는 신랑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신랑이 어릴 때 맞벌이를 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둘이서 밥 차려 먹고 같이 지냈던 시간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3살 많은 신우가 신랑을 많이 챙겨줬어요. 저도 그 점에 고맙게 생각했지만, 신우의 도가 지나친 말들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친정집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하루 일찍 와서 평소에 다닐 수 없었던 병원을 다녔어요. 사실 제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정엄마도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셨죠. 우리가 아직 손주들 볼 만해. 아직 60대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울 올라가서 너를 위해 시간을 보내. 애들 없을 땐 무조건 푹 쉬어. 그리고 절다고 병원 안 가지 말고 꼭 병원에 가. 알았지? 저도 친정엄마의 말처럼 아이들을 보내고 한의원 다니고 보수치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 먹는 걸 챙겨야 하니 손목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특히 직업병인 손목 증후군 때문에 손목 사용할 때마다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걸 신랑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아야아야 하면서 손을 주무르고 진통제를 먹으니 모를 수가 없었죠. 하루는 편하게 쉬면서 병원도 다니고 밀린 집 청소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오니 신우 딸 셋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랑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 신우가 방학 동안 연수를 갔다고 아이들만 집에 두기 위험할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파서 병원 가야 하고 모레부터 출근인데 저녁 출근이니 신랑이랑 교대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랑의 이런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케어가 힘들어서 제주도 친정에까지 보냈는데 신우 아이들을 케어하라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싸움이 됐어요. 신랑은 어려울 때 도와야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한 번도 육아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저도 한 번 맞벌이하면서 신우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아이가 우산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우 아이 학원 픽업 갈 때 우리 아이도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15분이나 돌아가야 한다며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라고 신우 아이들을 봐주고 싶을까요? 게다가 손목이 아파서 매일 약을 먹는 저에게 신우 아이들이 오면 먹고 치우는 모든 일이 제 몫이 될 텐데 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당신 와이프는 난데 신우만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파서 밤마다 진통제 없이 잠도 못 자는 거 알면서 그래 하면서 울자. 신랑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당신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미안하다고 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신우 애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내 허락 없이 신우 아이들 데려오면 나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확실히 해, 나 정말 싫어. 그렇게 당신의 신우 아이들 돌보고 싶으면 당신이 가 이렇게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고 신랑 또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보내고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을 보러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신랑은 휴가 때에 맞춰서 내려온다 하더니 월차를 아낀다고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관리실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702호 어머니 요즘 아이들이 많이 뛰나 봐요. 방학인 건 알겠는데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애들 주의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낮에는 비어 있어야 하는 집인데 애들도 없는 집에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전날 집으로 가봤습니다. 평소 서울로 올라올 때 신랑에게 연락하지만 나에게는 바빠서 제주도에 아이들 만나러 갈 시간도 없다는 사람이 집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저희 집에는 신우 아이들 그리고 신랑과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신랑은 당신이 오늘 왜 왔어? 내일 첫 비행기로 오는 거 아니야. 오면 온다고 전화라도 하지. 그럼 마중 나갔을 텐데. 아니 우리 집에 왜 신우 애들이 다 있어? 시어머니는 언제 오셨어요? 아니 나는 금요일부터 와 있었지. 너 왔으니 이제 밥 해줄 사람 있으니 나는 가련다. 3일 동안 애들 밥 차려준다고 힘들었어. 네, 알고 보니 신랑은 바쁘다고 해놓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제 집에서 신우 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온거실에는 저희 애들이 읽던 책과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찼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갔고 일이 바빠서 같이 제주도를 못 내려간다고 한 신랑은 제가 없는 저희 집에서 신우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고 있던 거였어요. 우리 아들들이 아빠 안 본 지 오래됐다고 아빠 보고 싫다고 해도 일이 너무 많아 못 온다 했는데 주말 내내 신우 아이들과 놀아준 신랑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너무 바쁘시다고 다음번에 내려올 때는 같이 오겠다 했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서 주말 내내 신우 아이들이랑 놀아준 거야.
아니 아이 누나가 10년 만에 배낭여행 간다 하는데 매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잘 없고 엄마 혼자서는 아이들 보기 힘들다고 하셔서 그렇지 그렇다고 당신이랑 같이 가자고 하면 당신이 싫어할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누가 우리 아이들 내버려두고 신우 아이 돌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거였으면 이해합니다. 본인 배낭여행 가겠다고 이 사단을 만든 신우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갔다 와서 저에게 전화와서 고작 4일도 애들 못 봐줘서 이 난리를 치냐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애들 맡기고 나는 여행도 못 가 아니 올케가 본 것도 아니면서 왜 화를 내는데 정말이지 이기적인 거 아니야? 형님 저도 지금 아파서 휴직계도 못 내고 하루하루 병원 가면서 애들은 친정에 할 수 없이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놀러 가신 거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직접 키우고 누군가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하신 분 아니세요? 여태까지 신우가 아이를 생각하면 휴직하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라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더라고요. 그렇게 신랑이랑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또 2주가 지나고 애들 옷이 부족하다 해서 애들 옷을 들고 아이들이 있는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하루만 일찍 출근을 부탁하셔서 하루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주 전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는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겠다 하면서 약속한 신랑은 또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일절 말도 없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신랑은 또 우리 집에 신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온 이유는 우리 집 TV가 커서랍니다.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보러 왔고 지내다 보니 평수가 넓은 저희 집이 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없는 사위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대로 다 먹고 청소 깨끗이 하고 난 집에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동생 집에 아들 집에 온 게 왜 눈치를 봐야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어이가 없어 하는 사이 신랑도 한 손에 장을 봐서 왔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음식 포장을 좀 해서 오라고 해도 그냥 배달비 내고 시켜라 하는 사람이고 마트를 같이 가자고 해도 마트도 다 배달되는데 왜 무겁게 직접 사러 가야 된다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우가 사오라는 음식, 커피까지 다 사들고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한 약속 잊었어. 내가 제주도만 가면 매번 이럴 거야. 아픈 손목으로 집 다 청소해 놓고 정리 다 해놓고 나가는데 지금 봐봐. 이 엉망을 보라고 너는 눈이 없니? 아니 누나가 잠시만 와 있는다 했는데 읽다 보니깐 아무래도 20평대보단 40평대가 넓고 편하잖아. 우리 애들도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당신도 없으니깐 아무튼 미안해. 내가 아파서 쉴 때도 그렇고 당신은 신우 챙길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애들 보러 제주도를 가야 됐어. 당일치기로 온다 하더라도 비행기 값 아깝다고 지금 당신이 사온 소갈비에 커피면 비행기 값 나오겠다. 아니 애들이 먹고 싶다 하니깐 여기가 우리 동네 맛집이잖아. 다음번엔 같이 제주도 내려갈게. 미안해. 이번에 내려갈 때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한다고 신랑에게 당일치기라도 아이들에게 왔다 가라고 했을 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번엔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10만 원짜리 소갈비에 커피 그리고 케이크까지 한 손에 사들고 오는 걸 보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제주도에 아들들을 보러 가지 않으면서 신우에게 돈 쓰는 건 안 아까운가 봅니다. 신랑은 잘못했다 말하고 저는 언성이 높아지니 밖에서 저희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가셨고 신우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아니 동생 집에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정말 올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우리 동생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면서 끝까지 막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이 오는 거 싫다고 그리고 온 집안 다 어지럽히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는 거 혼자서 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손 하나 덮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미리 사다 놓은 반찬도 다 먹고 친정에서 가져온 생선까지도 다 꺼내서 먹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우는 옷도 안 가져왔는지 제 옷장에서 제 운동복을 마음대로 꺼내 입었더라고요. 거기에 화장대에 있던 마스크팩을 매일 했는지 그 포장지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화장대에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안방까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제 물건을 사용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냥 미친 것 같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친자매라고 해도 옷을 입을 때 미리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생 집이라고 모든 물건을 자기 것처럼 입고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면 되나요? 저는 신우랑은 인연을 끊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상식 밖의 사람과 부딪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2주일이 지나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말에 일주일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야근 근무까지 해서 2박 3일로 다녀올 생각으로 갑작스럽게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병원 근무 마치고 신랑에게는 바로 공항으로 가서 주말까지 보내고 집으로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설마 또 신우 아이들을 봐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신랑은 외근이라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신랑이랑 저녁 먹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 문을 여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신우 아이들은 또 저희 집에 온갖 장난감을 꺼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집에서 고기 냄새 배는 게 싫어서 고기는 절대 구워 먹지 않는데 거실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신문지나 비닐도 깔지 않은 채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에 화가 났었고 또 마음대로 제 옷장을 열어서 제 옷을 입고 있는 신우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현관부터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남겨놔야겠더라고요. 신우 아이들은 저희 신랑이 고기 구워주는 걸 앉아서 먹고 있고요. 신우는 맥주까지 꺼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가 큰 캐리어에 아이들 옷 제 옷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하는 말 무시하고 신랑이 하는 말도 무시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신랑은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누나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짐을 다 싸서 어딜 가는데 병원 마치고 바로 공항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뒤에서 제 옷을 입은 신우가 도끼 누나 하고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말 걸지 마. 너 이제 전 남편이야. 그리고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네가 선생이야. 너 때문에 네 동생 평생 호래비로 애들도 못 만나면서 살 거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 들으라고 내가 다 소문낼 거야. 그리고 진짜로 네 남동생 두고 봐. 내가 철저하게 평생 호래비로 사무치도록 외롭게 늙어갈 테니까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누나인 네가 잘 챙겨라. 오늘처럼 고기도 좀 구워 먹이고 제가 서늘하게 쏘아붙이자 남편과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넋이 빠져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곧장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언니 친구가 이혼 변호사죠.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일 바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약속 좀 잡아주세요. 언니 내 진심이에요. 내 연락 주세요. 꼭 하고 그 두 사람 앞에서 통화까지 마치고 저는 곧장 우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동차에 탔는데 사촌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언니랑 통화하면서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이랑 신우 봤을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는데 언니랑 통화하니 그동안의 소름이 합쳐져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아파도 일이 힘들어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휴직계를 냈습니다. 지난주부터 휴직계를 내고 싶다고 말씀은 드렸고, 다행히 전담자가 빨리 올 수 있어서 빠르게 휴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제주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집에 내려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리시던 부모님도 제가 너무 힘들다고 대성통곡을 하자 아이들이랑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은 여기서도 할 수 있었고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이런 행동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교대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내 새끼들 제주도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자기 아들들은 장인 장모님한테 당연히 맡긴다고 여기는 신랑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건 힘들다고 하면서 신우 아이들을 돌본다고 데리고 오는 것에 생각할수록 분노만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이러한 저의 생각을 다 말했습니다. 신랑은 저보고 제가 조금만 이해하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자꾸 본인 생각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는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당신은 신우 남편인 것 같아? 신우 애들이 당신 애들이고 아니면 이렇게 나랑 우리 애들한테 상처 주면서 내가 싫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2주 만에 또 같은 행동을 하고 이해가 안 가. 당신 없을 때 잠시 왔다 가는 것도 안 돼. 당신 집도 되지만 내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누나 애들 조금 돌봐줄 수도 있지. 우리 누나 혼자서 애들 다 돌본다고 힘들잖아. 그래 당신은 끝까지 신우 편이지.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당신 비행기 표값 아깝다고 당일로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니 신우 고기에 커피에 케이크까지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누나가 혼자서 멋지게 배낭여행 가고 싶다는데 응원해주고 싶었어. 나도 우리 아들들 보고 싶지.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부탁한 거고 월차 한 번 써서 애들 본 게 그렇게 문제야? 나는 이해 안 가. 우리 애들 이번에도 월차 한 번 안 쓰고 당신은 이랬잖아. 그래놓고 신우 여행 가니까 신우 애들 본다고 월차 쓰고 내 집에서 애들 돌보다니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제 당신도 당신 누나도 다 보기 싫어. 이 사실은 이번에 내려오기 전 신랑의 핸드폰에서 신우랑 한 메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신랑과 신우는 매일 연락을 했고 신우는 제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묵묵히 보고 읽은 신랑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평소 월차 사용이 어려워서 못 쓴다고 한 신랑이 월차까지 쓰고 신우 애들을 돌본 걸 알게 되니 더 어이가 없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우는 저희 신랑에게 메시지로 너희 와이프 집에 있으면 우리 애들도 맡기고 좋을 텐데 그래도 비슷한 나이에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 훨씬 더 잘 돌볼 건데 우리 엄마는 허리도 아프고 매번 갈 때마다 애들 TV만 틀어주고 올케 보니까 책도 많이 읽히고 올케가 직장 휴직하거나 관두면 우리 애들 좀 부탁해야겠어라는 글을 보니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쉽게 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숨기려고 한 사실 또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신랑은 오히려 저에게 왜 핸드폰을 몰래 봤냐며 화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오고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엮이기도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어지면 남인 사람들인데 제가 왜 전화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저는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사돈인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안 받으려다가 받아서 사정이 이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전화를 넘기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허리가 아픈데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나는 없고 신랑은 매일 늦고 애들 셋을 본인 집도 아닌 저희 집에서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집도 아닌 저희 집에서 본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한탄을 하셨어요. 힘들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했는데 고작 애들 일주일도 못 보냐며 화를 내길래 본인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이 저를 직접 만나려고 제주도에 왔다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얼굴만 볼 수 없냐며 저에게 전화하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꺼낸 이혼 이야기가 정말 진심이라 생각하신 듯 싶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공항으로 모시러 갈 테니 기다리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대성통곡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밤이라 식사를 사드리고 호텔방을 잡아드리고 내일 올라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였고 신우에 비하면 늘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무작정 오는 이런 시어머니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 뻔히 아실 텐데 그냥 전화로 하시지 며느리가 있는 곳에 올 생각을 하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해서 당신 엄마까지 여기 있으니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신랑은 저한테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애들을 생각해라 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짐을 다 싸서 제주도에 보냈고 애들에게도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지내자 하니 좋아했습니다. 애들도 엄마 아빠가 사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묻지 않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참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우 애들을 챙기는 모습에 같이 산다면 더 많이 싸울 일만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신우는 끝까지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혼한다 하지. 애들이 받은 상처는 상관없어. 정말 우리가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니? 뭘 했니? 별 이유 같지 않은 걸로 이혼한다. 내 동생이 아까워. 그래 아까우니까 네가 잘 돌보세요. 앞으로 당신 동생은 평생 호래비로 지낼 테니까 당신의 동생 인생 망쳐놓은 거야. 그거는 꼭 명심해라.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 분할을 하고 저는 바로 제주도에 2층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1층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2층에는 저와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신랑이 친정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싫었고 애들 또한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전 남편의 처절한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이혼을 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제발 전화를 받아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신랑이랑 할 말이 없는데요. 애비가 이번에 혼자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냉장 수술했는데 한번 애들 데리고 오지 않겠니? 저희가 왜 가나요? 저희 신랑 비행기가 아까워서 애들 보러 안 오고 신우랑 신우 아이들 고기 사주는 사람인데 신우가 가야죠. 늘 이혼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 섬억에 싸운 것 같더라고. 동생이 아프다고 입원했다는데 한 번도 와보질 않아. 애비가 얼마나 지도자들한테 잘했는데 말이야. 애들 맡기고 갈 땐 언제고 지금은 연락도 안 받아.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신우의 학교에 가서 한번 뒤엎고 거기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신우랑 신랑은 말싸움을 한번 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먹한 사이인데 신랑이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도 신우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평소 때도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사람이었고요. 저희에게 일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신랑은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다가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애 봐준 공은 없다는데 남편은 모르고 있었겠죠.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는 안 갑니다. 신우에게나 오라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신랑은 이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신랑이랑 합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친정집에서 제주도에서 아이들이랑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시 신랑 얼굴을 보고 싶진 않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